제가 회계법인은 2012년에 그만두고 네. 한 1년 정도는 처음에 원래 회계사들 하는 그 기장사무실 후배들하고 같이 했다가 처음에 이제 사무실 정착하기까지 어느 정도 고객 확보되기 전까지는 돈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강의를 해서 그 사무실에 갖다 줬던 건데 가게가 너무 커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사무실을 신경을 쓸 수가 없어가지고 후배들한테 그냥 이건 내 고객들 니들 넘길 테니까 니들 해라. 나는 그냥 이쪽 일 하겠다 했고 지금은 사실 굳이 경제활동을 좀 안 해도 그러니까 원래는 내가 하는 강의 내용이 맞는지 보기 위해서 투자를 했었거든요. 네. 진짜 재무제표만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건가 재무제표가 투자에 도움이 되는 건가 했는데 제 예상보다 성과가 훨씬 좀 좋아지고 뭐 이래가지고 지금은 굳이 뭐 경제활동을 굳이 하지 않아도 이제 되는 정도까지 올라와서 그래서 제주 가서 좀 이렇게 약간 지친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제주 내려가서 좀 재밌는 일 조금 더 의미 있는 일 좀 찾아보고 조금 쉬면서 찾아보자 지금 그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경인이라고 하고요. 원래 직업은 이제 회계사였고 회계법인 들어가서 회계사 생활을 한 7, 8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좀 생각이 바뀐 부분이 있어가지고 재무제표를 만들고 제공하는 쪽에서 저기 감사를 하고 이런 일들을 했었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재무제표를 사람들이 잘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감사라는 일 자체에 대해서 제가 좀 회의를 느꼈던 게 뭐 일이 힘들고 재미없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감사 열심히 해가지고 재무제표를 내보내면 뭐하냐. 사람들이 아무도 안 보는데. 사실 저희가 하는 건 이 회사에 대해서 의사결정 하실 분들이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정확히 알고 제대로 된 의사결정, 제대로 된 투자를 하라고 여러 가지 고생을 하거든요. 실제로 회계사들은 되게 많은 고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숨기고 싶어하는 보여주기 싫어하는 것들도 그걸 보이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데 막상 그렇게 해도 사람들이 안 봐요. 그래서 왜 안 보냐? 투자할 때 막상 재무제표를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보는지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 인식은 그거거든요. 재무제표 봐봤자 투자는 도움 안 된다. 그렇다면 도움이 돼야지 감사라는 업 자체도 의미가 생길 거고 그래서 후배들이 감사를 열심히 잘 할 테니까 나는 이걸 사람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끔 어떻게 하면 재무제표를 이용할 수 있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가장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건 이걸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게 투자할 때 의사결정을 할 때 이걸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있는지 사용을 어떻게 하고 이용을 어떻게 할지 여기에 대해서 뭔가 서비스를 할 수 있으면 의미가 있는 일 같다 해서 회계법인 나와가지고 한 6, 7년 정도는 이렇게 강의를 많이 했고 지금도 어떻게 하면 재무제표를 이용하고 그걸 이용해서 사람들의 부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될까 그런 것들 가지고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지표와 여러 가지 정말 수십만 수천만 가지의 투자 방법들이 있는데 회계업을 하시면서 그래도 이 재무제표가 가장 좀 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하신 건가요? 왜 재무제표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이 재무제표가 최고다라고 말을 그건 자신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재무제표라는 게 분명히 투자할 때 도움이 되고 알아두면 분명히 수익률을 늘릴 수 있고 사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투자의 전부는 아니지만 투자에 있어서 가장 포션이 크지 않냐. 그러니까 이게 제일 큰 부분이고 이게 가장 기본인 것 같고 저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래 이제 투자를 할 때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면 다 재무 분석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이 있고 기술적 분석이 있는데 사람들은 기본은 무시하는 것 같고 자꾸 이제 기술만 배우는 거죠. 자꾸 기술만 배우다 보니까 우리 예를 들어 운동을 할 때도 기초 체력은 없는 상태에서 장기술만 배우면 어느 수준 이상 처음에는 장기술 몇 가지 가지고 그걸 유용하게 써먹지만 어느 수준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것처럼 이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 계속해서 수익을 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재무제표라는 게 기본이 되고 그 기본적 분석을 사람들이 할 수 있어야지 투자를 통해서 자기 부를 늘릴 수 있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사실 주식 투자에 되게 그렇게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저는 투자 방법이 잘못됐다고 봐요. 투자 방법이. 얼마 전에도 한번 비슷한 경험을 했던 게 제가 이제 주말에 그 일반인들 대상으로 6주 정도 강의를 했었는데 마지막 이제 강의 끝나는 날 저랑 이제 같이 수강생 중에 몇 분 같이 점심 식사를 하는데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거짓말 안 해도 된다고. 그 뭐냐면 주말마다 사실 어디 가서 이제 강의를 들으러 가는데 공부를 하러 가는데 자기 주식하겠다고 주식 배우러 주말마다 6주 동안 가겠다고 얘기를 못 하겠더래요. 너 주식하려고 막 그러니까 와이프가 이 사람 무슨 콧바람 들었다고 생각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회사에서 배워야 되는 교육이 있는데 그걸 6주 동안 연수 다녀야 된다고 거짓말을 하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 좀 그러죠. 누가 나 주식할래 그러면 박수 쳐주는 게 아니라 그쵸. 저거 조금 헛바람 저거 나중에 후회할 텐데 이게 사실 만들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보기엔 왜 그러냐면 투자 문화가 되게 잘못됐어요. 실제 도박
판처럼 만들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원래는 투자라는 건 되게 건전한 행위고 저는 꼭 주식에 투자해라가 아니라 부동산도 되게 좋은 투자 수단이고 주식도 되게 좋은 투자 수단이고 네. 우리가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후보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대해서 좀 잘못된 투자 문화들이 사실 투자라는 건 원래 본질은 그거잖아요. 예를 들어 부동산에 투자하더라도 내가 이 투자 대상에 내 돈을 집어넣고 거기서 나오는 성과를 받아오는 거 이게 사실은 투자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후랭이 TV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후랭이 TV가 봤더니 괜찮네. 그러면 내가 후랭이 TV가 필요한 자금을 내가 대주고 스폰서 역할을 해주고 대신 후랭이 TV가 잘 돼가지고 이익이 나면 나중에 내가 투자한 지분만큼 쉐어하겠다. 이 관점에서 투자를 하는 거고 그러면 제가 뭘 봐야 되냐면 후랭이 TV가 매출이 얼마나 나오고 수익 모델 어떻게 나오고 비용 빼고 이익이 얼마씩이나 나오는지 이게 매출이 지금보다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면 이익이 어느 정도까지 갈지 이런 것들을 예상해 보면서 야 이거 괜찮겠는데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후랭이 TV의 재무제표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수익을 내고 있고 비용을 이렇게 쓰고 있고 이익을 이렇게 남기고 있구나. 근데 사람들이 이건 보지 않아요. 보지 않고 뭐 하냐면 자기 행위에만 집중을 하는 게 행위. 네. 뭐에 집중하냐면 막상 사실 그것도 틀린 건 아닙니다. 뭐냐면 자기가 하는 건 우리가 상장사에 투자를 할 때는 사실 후랭이 TV에 돈을 집어넣는 게 아니거든요. 만약 후랭이 TV가 상장이 됐다, 거래가 되고 있다. 그러면 내가 후랭이 TV 주식을 산다는 건 그 돈이 후랭이 TV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후랭이 TV 주식을 먼저 가지고 있던 사람. 아, 그렇죠. 그 사람한테 돈을 주고 그 권리를 획득한 다음에 내 다음 사람한테 넘기는 거거든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실 뭐 후랭이 TV로 돈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후랭이 TV로 돈이 들어갔다가 성과를 가져오면 투자인데 앞 사람한테 사가지고 뒷 사람한테 파는 건 트레이딩이거든요. 그래서 뭘 보냐면 후랭이 TV가 어떻게 될지는 관심 없고 내가 얘한테 지금 5만 원에 사면 누가 그걸 6만 원에 사려고 할 거냐. 사람들이 이걸 사고 싶어 하냐. 수요가 몰리냐. 수급을 보고 그걸 또 추정하기 위해서 차트를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투자자가 있고요. 트레이더가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내가 투자하는 그 대상의 가치를 보고 이 회사에 내가 주인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내가 이 회사에 투자했을 때 어느 정도 성과가 예상되는지 보는 거고요. 트레이더는 그냥 앞 사람한테 사가지고 뒷 사람한테 팔면 되지 뭐 이 회사를 왜 봐. 사실 이 회사가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쵸. 이렇게 접근하는 게 트레이딩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실 상장사의 주식 투자는 대부분 증자일 때 들어가지 않는 이상 트레이딩이에요. 트레이딩인데 사실 개인이 트레이딩을 해가지고 돈을 벌기는 힘듭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트레이딩 관점에서 주식시장은 제로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익을 보면 누군가는 손해를 계속해서 이게 교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정산이 안 되니까 이게 이연이 되고는 있지만 이건 계속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제로섬이 되거든요. 뭐냐면 내가 트레이딩 시장에 들어가서 돈을 벌려면 누군가 돈을 뺏어와야 돼요. 그러려면 되게 뛰어나야 돼요. 다 같이 부자가 되는 방법은 없고 트레이딩 시장에서 다 같이 부자가 되는 방법은 없고 누군가가 부자가 되는데 그 누군가가 50%는 돈을 잃고 50%는 돈을 얻는 게 아니라 소수가 나머지 돈 다 가져가요. 그러니까 내가 트레이딩을 제대로 하는 고수가 있으면 그 고수 1% 고수가 99%의 돈을 다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트레이딩으로 엄청난 돈을 번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네. 유튜브에도 막 우리도 눈에 보면 누가 뭐 얼마로 얼마 만들었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이 그렇게 벌기 위해서 그만큼 누가 이뤄준 거예요. 그냥 우리가 어설프게 책 하나 보고 차트 잠깐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해서 들어갔을 때 돈을 버는 1%가 될 거냐 아니면 그 사람한테 돈을 갖다 주는 99%가 될 거냐 10중 8구 후자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99%인 줄 모르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호구라고 부르는데 자기 호구가 되는지 모르고 그냥 들어가서 해봤더니 야 안 돼. 이렇게 사서 이렇게 팔면 된다고 했는데 뭐 골든 크로스에 사서 데드 크로스에 팔면 된다고 했는데 야 될 것 같더니 처음에 몇 번 되더니 결국 안 돼. 이러다 보니까 주식은 도박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레이딩 입장에서 도박은 사실 제로섬이거든요. 네. 도박은 사실 뭐 하우스가 돈을 벌면 플레이어가 돈을 잃게 돼 있고 맞습니다. 트레이딩도 일종의 도박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트레이드로 보면 도박인데 실제 투자라는 건 실제 주식시장은 제로섬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투자 대상에서 돈을 줘요. 회사가 돈을 벌어서 배당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배당을 해준 만큼 투자자들이 나눠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여러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6만 원에 사가지고 얼마에 팔겠다가 아니라 삼성전자가 옛날부터 보면 3%씩 배당을 해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린 학생들이 자기 주식 좀 해보려고 그런다고 뭐 어떤 종목 괜찮냐 바이오 막 살려고 그러면 제가 몇 년 전부터 했던 제가 이제 뭐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가 있어가지고 애들한테 선생님 저 주식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냥 삼성전자 사. 삼성전자요?
오를까요? 바이오 같은 거 사야지 오르지 않나요? 근데 다른 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그 당시에 시가 배당률이 3%가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은행 이자가 1%밖에 안 되는데 시가 배당률이 3%가 넘어갔고, 특히 또 삼성전자가 뭘 했냐면 분기 배당을 해주고 있거든요. 3개월마다 한 번씩 배당을 꼬박꼬박 주는데 굳이 은행에 1%짜리 예금에 넣을 필요가 있을까? 배당만으로도 이자의 2배 이상을 주고 있고, 그리고 회사 자체, 나는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은행보다 더 위험할 거라고 별로 생각을 안 하는데, 그리고 뭐 지금 뭐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됐지만 회사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면 늘어날 수도 있고 원금이 늘어날 수 있잖아요. 걱정해요. 주가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고. 주가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면 제가 더 사라고 그래요. 5만 원에 샀을 때 3%였는데 4만 원에 사면 배당률이 4% 올라가니까, 만약에 4만 원 밑으로 떨어져 그러면 이게 배당 수익률만 5%가 넘어가 버리는데, 야 지금 부동산에서도 임대 수익률 5%밖에 안 나오는데 부동산은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거 관리할 필요 없이 사놓고 가만히 있으면 3개월에 한 번씩 꼬박꼬박 뭐 부동산처럼 매달은 아니더라도 3개월씩 꼬박꼬박 나오니까 차라리 그런 거 사라. 그런 식으로 투자를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얘보다 또 다른 회사, 좀 더 좋은 회사,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회사 이렇게 차근차근 가봐야 될 텐데, 우리는 대부분 투자한다고 그러면 그 대박 날 것 같은 한 2배 정도 갈 거, 이 회사 바이오 사가지고 한 2배 먹으려고 홈런 칠 정도. 그러고 뛰어들거든요. 자꾸 그런 것들만 눈에 보이니까. 그러니까 복권 사듯이 주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자들의 문화가 잘못돼서 주식 시장이 도박판이 아니라 뛰어든 사람들이 도박처럼 행동을 해요. 그러면 그건 도박 시장이 되고, 도박을 하는 사람들 눈에는 도박이 되는 거고, 그걸 투자로 접근하는 분들 눈에는 투자가 되는 거고. 우리나라 주식은 장투하는 데가 아니다. 미국장은 가치 투자가 되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장기 투자냐 단기 투자냐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투자하는 방식이, 저는 결과적으로는 장기 투자가 돼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회사를 사가지고 뭐 5년 투자하겠다, 10년 투자하겠다. 사실 저는 그 마인드는 아니에요. 그게 뭐 옳다 그러다 할 수는 없지만 제 투자 스타일은 뭐냐면, 저는 회사의 가치를 계산해가지고 지금 이 회사 가치가 주당 5만 원은 나오는 회사인데 주가가 지금 3만 원이다. 싸네. 사가지고 그럼 5만 원 되면 팔아야지. 근데 이게 다음 달에 5만 원이 되면 다음 달에 파는 거고요. 5년 뒤에 5만 원 되면 5년 뒤에 파는 거고요. 근데 이게 만나기까지 빨리 도달하는 회사가 있고 오래 걸리는 회사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대부분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적으로 장기 투자가 되는 거지, 빨리 오르는 종목은 빨리 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작년에 팔았던 종목 중에 하나는 4년 정도 걸렸어요. 4년 정도 걸려서 근데 5배 올랐거든요.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살 때는 이 정도 가치라고 봤는데 주가는 여기 있어가지고 싸다고 봤는데 가치가 계속 높아졌어요. 처음에는 10,000원짜리 회사 5,000원에 샀다고 생각했는데 이 가치가 계속 높아지니까 이제 10,000원이 됐는데도 지금 가치가 더 높아졌으니까 안 파는 거죠. 이게 가치가 한 5만 원까지 올라왔거든요. 난 5,000원에 샀다가 그래서 이게 올라가서 이제 5만 원에 도달하니까 4년 정도 지나가지고 파는 회사가 있고, 어떤 회사는 실제로 또 작년에 팔았던 회사 중에 하나는 뭐냐면 6개월 만에 팔았어요. 4,000원에 샀다가 8,000원에 팔았는데 비교적 빨리 올라올 때도 있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거든요. 미국 시장하고 한국 시장을 비교할 때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건, 미국 시장은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으니까 장기 투자가 되는데 한국은 장기 투자했다가 뭐 진짜 아꼈다 똥 된다고 뭐 그런 회사들이 많이 보이다 보니까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는데, 장기 투자냐 단기 투자냐로는 결론을 낼 수가 없고요. 소위 말하는 가치 투자를 하냐 아니면 트레이딩을 하냐, 투자를 하냐 트레이딩을 하냐 관점에서는 저는 오히려 한국 시장이 투자하기에 재미있고 또 좋은 시장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제 수익률이 코스피랑 코스닥 중에 코스닥 수익률이 높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실제로 오르기는 코스피는 좀 이렇게 올라가고 코스닥은 막 이러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나는 이거 5,000원 되면 팔래. 근데 코스피는 이렇게 5,000원에 도달할 때까지 좀 오래 걸려요. 변동성이 크지 않아가지고. 근데 코스닥은 요동을 치니까 5,000원 됐다가 3,000원 됐다가 5,000원 됐다가 3,000원 됐다가 이게 회전이 많아져가지고 오히려 나중에 봤더니 코스닥 지수 자체는 많이 올랐는데 제 수익률은 코스닥에서 훨씬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올바른 판단 기준을 잡고,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크다는 건 그만큼 기회도 많다는 거거든요. 자기 입장에서만 다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기가 돈 못 벌었으니까 안 좋은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그 시장에 어울리지 않는 방법을 택했던 거고, 오히려 변동성이 큰 시장이 기회도 많이 준다고 봅니다. 그 차원에서 보면 한국이 주식으로 수익을 내기 결코 나쁜 시장이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